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세다가 갑자기 부끄러운지 책상 밑으로 손을 이렇게 숨기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기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특히 연산 공부를 시키시다 보면 이런 난관쯤 한 번쯤 오셨을 것 같아요. 바로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10이 넘지 않을 때는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사용해서 어찌저찌 세긴 하죠. 근데 문제는 결과가 10이 넘어갈 때예요. 저도 학원에서 6살, 7살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너무 익숙한데요. 8 더하기 7을 했을 때 갑자기 멈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세다가 갑자기 부끄러운지 책상 밑으로 손을 이렇게 숨기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아니 대체 이거 왜 못하는 거예요? 원래 못하는 게 맞아요? 그 마음 진짜 너무 잘 알아요. 이제 받아올림을 설명해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바로 외우게 시켜야 되나? 이 고민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한 번쯤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런 받아올림 덧셈에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집에서 함께 해볼 수 있는 쉬운데 정말 효과 있는 놀이 3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활동지도 무료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는 먼저 10이 되는 수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10이 되는 수는 보수라고 해요. 이 보수라는 건요, 더해서 10이 되는 두 수의 관계를 보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 7이랑 3 또는 8이랑 2, 9랑 1. 이 관계를 알고 있는 아이와 모르고 있는 아이는 받아올림 문제에서 차이가 확 나요.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아이들은 8 더하기 7 문제가 나왔을 때 8 더하기 7이니까 9, 10, 11, 12, 13 이렇게 세기로 세요. 결국 이렇게 세어보면서 세기로 연산을 대신하는 건데요. 하지만 10 보수를 익힌 친구는 완전 다르게 생각해요. 8 더하기 7 8에 1을 더하면 10이니까 7에서 1을 줬으니까 5가 남네. 그럼 10 더하기 5는 15 이렇게 푼답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수 구조로 생각하는 건데요. 수의 관계로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으니까 본격적인 놀이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간단한 2개로 나눌 수 있는 그릇이나 종이컵도 좋아요. 이런 종이컵 또 나눌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바둑돌 같은 구슬이나 큐브 같은 거, 큐브를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는 10칸 채우기 놀이예요. 한쪽 컵에 7개를 넣고 물어봐 주세요. 7개를 넣었을 때 여기에는 몇 개를 넣어야지 10이 될까? 그럼 친구들은 남은 구슬 중에서 3개를 넣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10개 중 7개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나머지 남은 3개를 넣으면서 3이 더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가르기 개념인데요. 10이 되려면 뭐가 부족한지 몸으로 배워보는 거예요. 또는 이런 큐브 10개를 이은 다음에 짜잔! 3개만 남았네? 그러면 없어진 거는 몇 개일까?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해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10의 친구 카드 놀이예요. 집에 그냥 종이에 1부터 9까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 장씩 뽑는 거예요. 3이 나왔네? 3이랑 10이 되려면 짝꿍 카드는 누구지? 바로 7 이렇게 숫자로도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10이 되는 짝꿍 카드 놀이를 하면 10의 보수가 자동으로 몸에 배어요. 받아올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10 보수 개념이 잡힌 것 같으면 바로 덧셈 활동으로 연결해보세요. 예를 들어 7 더하기 6을 할 때 7개의 큐브와 6개의 큐브를 준비하는 거예요. 10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할까? 그럼 아이들은 7에 3개, 3이요!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아이가 직접 큐브로 옮겨서 7에 3개를 더해서 10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0이 되는 순간 한 묶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10개가 모였으니까 10의 자리로 하나 올리자. 이게 바로 받아올림의 시작이에요. 남은 3개는 낱개로 두면 그래서 7 더하기 6은 13이구나 하고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받아올림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10개가 모이면 새로운 묶음이 생긴다는 자리값의 개념도 있거든요. 이걸 머리로 그냥 외우기만 하면 금방 잊어요. 하지만 손으로 옮겨보고 눈으로도 보고 말로 설명하게 되면 받아올림은 단순 1을 올리는 규칙이 아니라 감각이 된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3가지 놀이를 알려드렸는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아이들이랑 많이 활동해 보시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받아올림 있는 덧셈을 쉽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만든 활동지를 무료로 올려놨어요. 오늘 저녁에 아이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10의 보수를 놀이로 익히고 그걸 받아올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보세요. 계산을 100번 시키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저장 눌러주시고요. 아이와 하루 5분 수학놀이 오늘 꼭 실천해보세요.